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순환에서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제 순환 파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 심장 박동을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혈액을 이제 온몸으로 이제 순환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심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이라는 게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좀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똑같이는 그릴 수가 없고 약간 좀 이제 심플하게 그리면은 이런 패턴으로 심장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심장을 갖다가 여기 이제 있는데 이거를 띄어서 이제 이렇게 붙였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잘 보시면 이제 심장의 이제 구조가 일단은 가운데는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나뉘어져 있고요. 오른쪽에도 이제 공간이 두 개가 있고 왼쪽에도 이제 공간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공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방이라고 부릅니다. 방.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실이라고 부릅니다. 실. 자, 근데 심장에 있는 방이니까 우리가 이제 심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심장에 있는 실이니까 심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좀 따져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띄어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뭔 쪽이 되겠습니까? 이쪽이 이제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이쪽에 있는 심방을 갖다가 우리는 우심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심실도 우심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왼쪽입니다. 왼쪽.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좌심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여기를 갖다가 좌심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이제 4개의 공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혈액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게 되느냐?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실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혈액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서 또 이제 혈액이 또 이쪽으로 심방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혈액의 이동 경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실을 좀 비교를 할 때 우심실보다는 이제 좌심실이 조금 더 이제 두껍습니다. 좌심실이 좀 두껍고 더 탄력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왜 더 두껍고 탄력이 좋으냐? 왜 두껍고 더 탄력이 좋으냐면은 이 좌심실에서부터 나간 혈액이 결국에는 이제 온몸을 한 바퀴 돌고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심실이 조금 더 두껍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같이 돌려보면은 왜 그런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추가적인 구조물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방하고 실 사이에 이렇게 이제 문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닫혔다가 열렸다가 할 수가 있어요. 닫혔다가 열렸다가. 여기 또 이제 심실에서 심장 밖으로 나갈 때도 문 같은 구조물이 있고요. 심실에서 몸 바깥으로 나갈 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제 심방하고 심실 사이에도 이제 문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가운데는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같은 구조물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냐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판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판막. 그래서 이제 판막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제 혈액의 역류를 방지를 합니다. 혈액의 역류를 방지를 한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이라는 건데 순환은 이제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갔다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피가?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심실에서 심방으로 가게 되면은 피가 이제 나갔다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거꾸로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이라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혈액이 도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중간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제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판막이라 그래요. 생긴 게 이제 요거를 잘 보시면 이제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요렇게는 나갈 수 있어요. 요렇게는 나갈 수 있어. 즉 문이 요렇게는 열릴 수 있지만 거꾸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있으면은 요쪽으로는 쭉 나가지만 위쪽에서는 꽉 하면은 꽉 막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심장 박동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는 게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두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심장 박동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요. 심방과 그리고 심실이 이완을 합니다. 이완.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은 이제 이렇게 이완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심방이 먼저 이제 수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실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근육의 이제 이완 수축을 느낌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이완은 이제 이게 이완됐다라는 의미고 수축은 이제 수축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완 수축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심방과 심실이 이완을 합니다. 이완을 하면은 혈액이 쭉 들어오겠죠, 그렇죠? 혈액이 쭉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방이 먼저 수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심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싹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실에서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혈액이 바깥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심장박동의 원리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얘네 둘이 동시에 이완되어 그 다음에 수축, 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완, 수축,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반복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심장박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당연히 뭐 심장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가 이제 돌라고 하면은 혈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혈관. 그래서 혈관을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혈관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좀 그릴게요. 완전히 이제 똑같이 그리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혈관을 갖다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혈관을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뭔지는 곧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뭘 그리고 있는지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를 이제 좀 이어줘야 돼요. 이어주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갔다 나왔다 좀 길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분필가루가 많이 달리네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쫙 해서 쫙 가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혈관들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일단 혈관이라는 것도 우리가 요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제 동맥이니 정맥이니. 그래서 이제 혈관 이름을 조금 어떻게 정하는지를 좀 먼저 좀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맥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맥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왜 이렇게 부르는지 그 기준을 좀 아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동맥이라고 한다는 것은 심장에서 이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우리가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했죠 제가? 예, 심장에서 나가는 좀 길어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요거를 우리가 이제 동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예요, 반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다.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나눠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은 이제 심방 쪽으로는 이렇게 혈액이 들어오죠. 혈액이 들어오는 혈관들은 다 이제 동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실에서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들, 얘네 둘은 다 우리가 이제 동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좀 다시 한번 써보면은, 요거는 갖다가 이제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심장으로. 그러니까 얘는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정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얘도 이제 들어옵니다, 그쵸? 얘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나갑니다. 심장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동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도 이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요.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얘도 이제 동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맥이니 동맥이니 심장을 기준으로 나가면 동맥, 들어오면은 정맥.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위아래로 좀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요. 이제 동맥으로 잘 따라가시면 동맥으로 갔다가 이제 뭐 쫙쫙쫙쫙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부릅니다.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좀 이어주는 중간에 있는 혈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를 갔다 오는 거냐면 폐 쪽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폐에 모세혈관을 좀 그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심장에서 폐 쪽으로 가는 동맥을 갖다가 우리가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폐동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제 정맥을 갖다가 우리가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폐정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아래쪽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아래쪽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좌심실에서 혈액이 나가서 동맥을 타고 나가는데 여기를 선생님이 이제
뭘 그린 거냐면은 일단은 동맥하고 정맥을 이어줬기 때문에 이제 모세혈관이라고는 불러요. 모세혈관.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온몸이에요. 온몸. 그래서 이제 온몸의 모세혈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심장에서 나가서 우리 손끝, 발끝, 온몸에 머리까지 온몸에 그 혈액이 다 갔다 와야 돼요, 그렇죠? 공급을 해줘야지 뭐 영양소도 주고 산소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이제 좀 그린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심실에서 나가는데 온몸 쪽으로 나가는 동맥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동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을 한번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또 이거를 대정맥이다, 대정맥이다 이렇게 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일단 혈관들 이름들은 정확하게 다 좀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순환 고리를 한 바퀴 좀 사이클 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우심실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심실에서부터 여기도 이제 혈액이 있는 거예요. 우심실에서부터 혈액이 이제 나가요. 혈액이 이제 나가는데 폐동맥을 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폐동맥을 타고 이렇게 이제 나가가지고, 근데 내가 이거를 왜 빨간색으로 넣었을까요? 예, 제가 색깔을 살짝만 좀 다르게 좀 할게요.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이게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여기를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원래는 빨간색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보이죠, 그렇죠? 색깔 체인지 좀 하겠습니다. 원래 피는 다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피는 원래 다 빨간색인데 조금 이제 구분을 할 게 있어서 일부러 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빨간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순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심실인데 우심실에서부터 혈액이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갑니다, 그렇죠? 폐로 가서 이제 뭔 짓을 할까요? 폐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외부에서부터 결국에는 산소, 이산화탄소를 이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2는 바깥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다시 이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심실에서부터 폐동맥을 타고 폐모세혈관, 폐정맥 그리고 좌심방으로 한 사이클 돌아오는 요 순환이 있는데, 폐 쪽으로 갔다 오는 순환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폐순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폐순환. 그래서 이제 폐순환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제 산소를 이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혈액에 또 이제 그 이름을 짓는 법이 있어요. 혈액의 이름을 짓는 법이 있는데, 혈액은 우리가 또 동맥혈이니 이제 정맥혈이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이름 짓는 방법은 뭐가 기준이냐면 산소가 기준입니다. 산소가 풍부하면은 우리가 이제 동맥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별로 없으면은 이제 정맥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혈액의 이름을 좀 짓게 되는데, 여기도 잘 보시게 되면은 이 폐순환에서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을 타고 가는 이 혈액은요, 이 혈액은 산소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여기는 산소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산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 산소가 없냐면은 이게 사실은 거꾸로 보면은 온몸 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를 이미 다 다른 세포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별로 없게 되는 거고요. 사이클 돌아다니다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별로 없다가 폐에서 이제 산소를 받아들이잖아요. 산소를 받아들이니까 산소가 풍부해지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폐정맥에는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이 흐르더라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폐순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순환 사이클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좌심실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좌심실에서부터 혈액이 대동맥을 타고 나가요. 대동맥을, 여기 산소 많습니다, 그렇죠? 산소 많으니까 역시나 대동맥에도 무슨 혈이 흐릅니까? 여기도 이제 동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동맥혈이 흐를 때가 좀 없네요. 동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동맥혈이 흐르게 되는 거고, 요 동맥혈이 갔다가 쭉 가가지고 결국에는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누구한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그쵸? 조직세포라고 하겠습니다. 조직세포한테 결과적으로 실코온, 산소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 요거를 이제 공급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세포에서 이제 필요 없는 CO2 하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 있죠? 노폐물 같은 거를 다시 여기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산소를 다 조직세포에 줬으니까 산소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별로 없는 혈액이 대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산소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 대정맥에는 무슨 혈이 흐르겠습니까? 예, 정맥혈이 흐르겠죠. 그렇죠? 정맥혈이 흐르겠죠. 그래서 정맥혈이 우심방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건데 일단은 좌심실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으로 와서 우심방까지 오는 요 사이클을 또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온몸을 한 바퀴 돌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온몸 순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온몸 순환. 그래서 이제 순환 이름 들어가는 게 크게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 색깔을 이렇게 칠한 이유가 이거예요. 혈액의 그 이름하고 매칭을 좀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색칠한 것들은 이제 다 정맥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한 것들은 이제 다 이제 동맥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온몸 순환 얘기하시면은 이제 좌심실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다 무슨 혈이 흐릅니까? 여기는 다 동맥혈이에요. 여기서 동맥혈이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가죠. 그래서 산소를 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산소가 별로 없는 정맥혈이 돼가지고 대정맥을 타고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심방에서 우심실 주고 우심실에서는 또 이제 여기 둘 다 여기 산소가 별로 없습니다. 정맥혈이죠. 그래서 산소가 없는 정맥혈이 폐동맥을 타고 폐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폐로 가가지고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산소를 받아들이니까 산소가 많아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동맥혈이 흐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맥혈이 폐정맥을 타고 이제 좌심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당연히 동맥혈이고 이거를 좌심실로 준 다음에 좌심실에서 동맥혈을 다시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요게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산소를 공급해 줘야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좀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의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수업은 되게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혈관의 이제 특징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게 선생님이 뭐 색깔을 칠했으니까 이게 구분이 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다 흑백입니다. 흑백. 그래서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동맥, 정맥,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어주는 이제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세혈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흑백일 때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모세혈관은 좀 쉬울 거예요. 굉장히 이제 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은 쉬운데 어디가 동맥이고 어디가 정맥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정맥에는요 항상 이제 요게 있어요.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요거 아까 심장에서도 한번 그렸었는데 심장에서도 이렇게 한번 그렸었죠. 요걸 내가 뭐라 그랬었죠? 바로 판막이라고 했습니다. 판막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심장에서 펌핑해서 나가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이제 올라치는데 요때는 이제 혈압이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갔다가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이 낮아가지고 여기서는 자칫하면은 혈액이 이제 거꾸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정맥에는요 판막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심실에서 이제 폐 쪽으로 나갔다가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도 이제 정맥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판막이 존재를 합니다. 판막이. 그래서 정맥이랑 판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흑백으로 나오셔더라도 뭔가 혈관 안에 뭔가 이제 문 같은 게 있다. 그럼 그게 정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혈액의 이동 방향은 반드시 동맥에서 모세혈관, 정맥을 거쳐서 이동을 한다. 동맥으로 나와갖고 모세혈관, 정맥을 거쳐서 이동을 한다.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동맥 그리고 정맥, 혈관 있죠. 얘네들을 이제 비교하는 게 좀 있어요. 혈관의 비교인데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혈관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혈액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정맥으로 이동을 합니다. 심장에서 나와서 이제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비교하냐면 이제 혈압을 먼저 비교를 합니다. 혈압이 이제 누가 제일 크냐라고 했을 때 혈압은 이제 역시나 이제 동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이제 정맥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심장에서부터 출발한 지 오래되면은 혈압이 낮아진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두께를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굵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가장 이제 두껍고 탄력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동맥이 가장 두껍고 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가장
좀 얇고 탄력도 좀 적습니다. 그렇게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 그 혈류 속도하고 이제 표면적을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이제 표면적을 좀 따져보면은 누가 제일 크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혈관이 이제 가장 크고요. 모세혈관이 이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맥, 그 다음에 이제 동맥순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게 가장 좀 중요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 이제 비슷하지만 정맥이 좀 큰 거고 모세혈관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표면적이 큰데 그림상은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가 이제 찔러서 피 나오는 데 있잖아요. 찔러서 피 나오는 데 그런 데는 이제 다 그 모세혈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온몸에 사실 곳곳에 있는 게 다 모세혈관입니다. 예,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이제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혈류 속도입니다. 혈류 속도. 그래서 이제 혈류 속도가 이제 누가 제일 빠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동맥이 제일 빨라요. 그렇죠? 동맥이 제일 빠르고 두 번째가 이제 정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느린 게 이제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이 표면적이 제일 넓다 보니까 혈류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제 빠르기만 따지면은 온몸순환 쪽으로 설명할게요. 혈액이 쭉 나가서 여기서 팍 퍼지는 거예요. 천천히 가다가 모여가지고 슝 들어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지 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표면적이 넓다. 우리 온몸에 곳곳을 다 갔다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천천히 쫙 가는 거예요. 쫙 가다가 모여갖고 이제 쭉 들어온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모세혈관이 두께도 가장 얇고요. 그 다음 표면적이 넓으면서 혈류 속도가 느려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뭐가 좋으냐 얇아요. 이게 굉장히 얇고 이게 쫙 가는데 쫙 가면서 뭐라는 거예요? 각종 여기다가 이제 우리 몸의 세포에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포한테 산소하고 영양소를 천천히 이동하면서 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줄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필요 없는 CO2하고 노폐물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거 다 주고 받아들일 거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면적도 넓고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혈관도 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조금 연결해서 기억을 좀 이 내용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가 또 여기 보니까 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판막인데 혈액의 역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혈압이 낮다 그랬습니다. 그 정맥은 이제 혈압이 낮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역류할 수도 있는데 그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뭔 짓을 해줘야 되냐면 이제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이제 옆에 이제 근육이 쫀득쫀득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여기서 이제 뿔렁뿔렁 해주면은 혈액을 이제 쭉쭉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이제 그냥 가만히 서 있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제 뭐 다리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걸어주셔야 돼요. 걸어주시고 약간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 해주시고 근육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혈액이 이제 쭉쭉쭉쭉 잘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혈압이 낮기 때문에 거꾸로 갈 수 있는데 쭉 하면은 쭉은 가지만 이 판막이 또 있어가지고 거꾸로는 안 가요. 거꾸로 가려면 지금 막힙니다. 여기서 문이 막혀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이제 쫙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막힐 수 있다고 막히고 여기는 열려요. 그럼 혈액이 쭉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야지 혈액을 한쪽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심장의 구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혈관 이름들 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놨습니다. 혈관에 지워버렸네요, 그렇죠? 혈관에 이름 짓는 거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면은 이제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면은 정맥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이름 짓는 거는 산소만 생각하세요. 이산화탄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그래서 산소가 많으면 동맥혈, 산소가 적으면 정맥혈 이렇게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혈관의 특징들 간단하게 비교하는 게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할 게 좀 꽤 될 거예요. 그렇죠? 암기도 하시고 이 흐름도 조금 같이 학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